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출발합니다. 매일경제TV 시청자라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버스니까요.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김준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루 쉬고 또 하루 일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시차 적응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혹시 졸음 운전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졸음 껌 먹어가면서 확실하게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만 우리가 잘 견디면 다음 주부터 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도로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이제 코스닥 지수,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건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 또는 이제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장 큰 피해 섹터였던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장중에 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당 차원의 입장을 이제 당 지도부로 위임하면서 그게 이제 언제 시일이 대체 언제일까라는 지금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게 7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월요일 장중에는 당 지도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찬성론을 펼쳤기 때문에 당 지도부 안에서도 내에서도 유예나 또 그리고 폐지 쪽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 아니면 폐지에 가까운 유예 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동안 전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보다 주가 수준이 좀 하락이 좀 컸던 코스닥 또 코스피 지수가 빠른 속도로 거의 300억 가까운 증시 대기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금투세 관련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에는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오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럼 우리는 금투세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국정감사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수익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수익버스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앤드림 오늘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너무 신기했던 게 네. 기사님께서 이 버스를 9월 13일 날부터 운전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기사님께서 태워주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2차전지 섹터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최대 피해 섹터,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이다 보니까 특히 전구체 쇼티지의 우려감으로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엠 드림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오늘 바이오 섹터가 움직였던 것도 아무래도 금투세 관련해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세금 회피성 물량이 가장 크게 나왔었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반발 매수도 바이오 쪽에 세게 들어왔지만 결국은 2차전지 섹터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앤 드림을 필두로 한 또 탈중국화 관련된 최대 수혜 섹터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1차 목표가는 돌파했고요.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42,500원도 이미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거의 46,000원 또 장중에 47,000원까지 상승 흐름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LNF, 에코프로 머티, 대준전자 재료 돌아가면서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2차 목표가도 도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5만 원을 위로 또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5만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2,5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차 목표가까지 노려보는 단계가 왔습니다. 5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새로운 수익버스 오늘도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 버스 타고 갈까요? 오늘 첫 번째는 오랜만에 좀 우리가 길게 긴 호흡으로 묵직한 종목으로 대응해 보자는 의미에서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빨간 버스네요. 사실 우리 승객분들이 인내심 갖고 계속 네. 꾸준하게 탑승해 주시려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튼튼한 버스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튼튼한 버스이기도 하지만 결국 또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마을 버스 같은 속도가 나올 수 있고 시내 버스 같이 빠르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을들 준비돼 있나요? 네, 최근에 제가 테슬라 관련된 마을로 많이 떠나봤는데요. 오늘 또 테슬라 관련된
관련돼서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마을이 있고요. ESS 마을이 있고 자율주행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2차전지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파란 버스나 초록 버스 주로 타주셨는데 오늘은 그만큼 좀 색다른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대형주인데요. 사실 말이 대형주지 한번 2차 전지 섹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정말 개별주처럼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좀 우리가 길게 마음의 여유를 갖되 주가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버스인지 번호로 힌트 한번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떠날 버스 번호는요. 00367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03670번 버스입니다. 몇 번 어떤 버스인가요? 바로 포스코 퓨처 M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를 중심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사실상 시장이 정상화되고 또 금투세가 유예나 또는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특히 음극재와 양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시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또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슬라 여파로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테슬라의 인도량이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월가 금융투자협회 30개 기업을 평균치를 낸다고 했을 때 36만 2천 대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36만 8,990대이다 보니까 사실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미 뚜껑을 열고 나니까 갑자기 블룸버그의 예상치인 46만 3,900대가 마치 기준이었던 것처럼 블룸버그의 예상치보다 1,000대 하회했다라고 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도 이틀 동안 거의 3%, 한 7%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는데 실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인도량은 9개월 만에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캐짐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SS도 사실상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100% 성장한 거지 3분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1분기에서 3분기만 합쳐도 이미 2023년도 작년 ESS 매출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일 날 있을 로보택시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오늘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이 우리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스코 그룹의 대표격인 포스코 퓨처엠이 결국 2차전지 업황이 지금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 리콜 등 관련 이슈로 해서 우려감 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확실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더 주가가 기대되는 포스코 퓨처엠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알아볼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점 대비 거의 한 7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만 7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0만 7천 원을 손절 라인 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력적인 구간에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6만 7천 원의 목표 주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수익 버스 무사히 탑승을 마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 바로 올라타 보겠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아까 제가 빨간 버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좀 빨리 갈 수 있는 초록 버스를 두 번째 버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앞서서는 또 장기 버스 탑승해봤는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로 단기로 네. 시원하게 갈 수 있는 버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힌트를 또 봐야겠죠. 어떤 마을들 준비돼 있나요? 결국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나 폐지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장 섹터 중심으로 마을을 준비해봤는데 AI 마을이 있고요. 2차전지 마을이 있고 HBM 마을이 있는데 가장 큰 수혜 마을인 바로 바이오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오늘 오프닝 때부터 바이오 이야기를 또 많이 네. 해주셨는데 그게 힌트였군요. 그렇다면 바이오 마을, 사실 오늘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도 이쪽 바라보나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이 바이오 섹터에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민주당의 어떤 당론이 뭐 한 달 정도 연기된다고 했을 때
때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오늘은 또 반발 매수가 가장 세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주말 동안에 민주당의 어떤 당론이 결정이 되고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일시적으로도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거기서 핵심 종목 한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 느낄 수 있는 바이오마린은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 승차 대기 중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 번호는요. 39703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97030번 버스입니다. 어떤 버스죠?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일단 양문 절단 플랫폼, 사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유한양행이 2020년 또 2021년도 연달아 투자해서 지분을 약 10% 가깝게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도 꾸준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뇌질환 연구 기업인 룬드백에도 APBA1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 APBA1 갑상선 암변증 환자의 임상이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인 에보뮤에도 6,6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마일스톤이 유입이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기술 특례로 상장한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고 일단 지금 사파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GLP-1 유사체를 통해서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치매 또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 업황이 살아나고 또 금투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유예 또는 폐지로 간다고 했을 때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두 번째 버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매력적으로 살펴볼 만한 모멘텀이 아주 많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앞서서 오늘 또 바이오 섹터 안에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고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어요. 근데 사실 바이오 섹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내내 가는 섹터만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ADC 관련된 리가켄바이오, 이중항체 관련해서 ABL바이오, 뭐 퓨처캠 등등등 핵심적인 종목들에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미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원하게 가격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얼마까지 현재가에서 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9,4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400원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무사히 탑승을 마쳤습니다. 방송 후에 무료 방송 4시인가요? 네, 오늘 4시에 있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테슬라 인도량 관련해서 확실하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와 함께 안전한 수익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